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마일샤크가 함께하는 야, 너도 AWS로 알뜰한 CTO 될 수 있어의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스마일샤크의 솔루션 아키텍트 정휘영입니다. 지금부터 알뜰한 CTO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왜 클라우드를 고민하는지의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답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비용 절감의 꿀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AWS 서비스에서 CTO분들이 알아야 할 리얼 꿀팁이 뭔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클라우드, 기업이 점차 찾는 클라우드. 사람들은 왜 클라우드를 고민할까요? 지금 이 웨비나를 들으신 여러분도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비교해 볼게요. 보통 온프레미스는 IDC, 즉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서버들을 한데 모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벤처인에서 확인한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약 39,000. 이 벤처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비싼 초기 투자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벤처기업은 매우 한정적인 인력으로 시작합니다. 서버를 사오고 OS를 설치하고 IDC에 서버를 입고하고 서비스까지 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짧다면 몇 일, 혹은 많게는 몇 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입고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CTO분들, 이것 모두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도입 비용의 현실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선 고정 비용이 발생하겠죠.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10%로 책정합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전체 비용의 7, 8%를 책정합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국가정보와 시행정책에서 가볍게 확인해 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와 인력 유지 비용만 해도 꽤 나온답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있는 손해보는 비용들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서버를 증설하거나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하다면요? 클라우드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고정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뭘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온디맨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구입하고 소유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대신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공급자로부터 필요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물어보신다면 6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콘솔 환경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한 만큼 지불이 되니 적은 노력으로 유용한 용량을 자랑하죠. 그런데 궁금한 점, 얼마나 걸릴까요? Just 10 minute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에서 불필요한 반복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클라우드에서는 이 과정도 just 10 minutes, 10분이면 끝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로부터 인스턴스를 만들면 끝! 세 번째, 쉽게 간과하기 쉬운 비용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절약 정신 발휘 가능하죠. 네 번째, 한정된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DB 라이센스는 따로 결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성능,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비즈니스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가 함께하면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서버 구매 시 기본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든지 확장 가능하며 사용한 만큼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 서버를 중지하고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클라우드에서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소개해 볼게요. 일반적인 비용 절감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적절한 용량, 탄력적인 아키텍처, 모니터링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인스턴스를 찾고 그에 맞는 탄력적인 아키텍처, 그리고 비용 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적절한 용량 찾기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적은데 큰 서버를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클라우드에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용량의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인스턴스 크기를 비용 최적화로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해 초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CPU, 램,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고려하세요. 혹시 너무 과하게 사용한다면 다운사이징도 고려하세요. 두 번째는 탄력적인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합니다. 밤새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역시나 간과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의 확장성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확장이 필요하다면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AWS에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탄력적인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도 하죠. 평균 하루 접속자가 10명이나 20명 정도인 꾸준한 방문자가 있는 업체는 리소스 사용률이 적기 때문에 애초에 작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이라면 과연 이 작은 서버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1000명의 접속자의 만큼 맞춘 서버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 클라우드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답니다. 1000명에 맞추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서버를 맞춰갈 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 회사입니다. 보통 게임이 최초로 런칭하면 유저가 많이 몰리기 마련이죠. 보통 모바일 게임의 경우 런칭이 진행되었던 첫 번째 달의 동접 유저 트래픽을 100%로 가정해 볼게요. 3개월이 지난 후 동접 유저 트래픽이 80%, 9개월이 지난 후 동접 유저 트래픽이 50%로 감소한다고 가정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IDC의 최고 사양의 스펙으로 설정하곤 하죠. 그렇지만 최고 사양의 스펙을 1년 내내 유지한다면 과금이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다릅니다. 게임을 오픈할 때 최고 사양의 스펙으로, 오픈할 시 유저가 물밀듯이 들어온더라도 쾌적하게 게임을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저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클릭 몇 번만으로 인스턴스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접자 수 트래픽 100%를 서버에 맞춰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서버를 맞춰갈 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두 가지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 확인해 볼 수 없을까? 바로 툴과 레포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얼만큼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 사용량을 계획하고 비용 사용량이 예산을 초과하는지 추적이 가능하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AWS에서는 여러 리소스를 사용하고 비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AWS 버짓, AWS Cost Use Report, Cost Explorer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AWS Cost Explorer와 AWS Cost Management 대시보드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만큼 비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한눈으로 확인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그것도 어렵다면 파트너를 활용할 수 있으니 꼭 고민해보세요. 이제 CTO가 알아야 할 리얼 꿀팁 AWS 서비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WS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7개의 AWS 서비스로 여러분이 AWS 서비스를 이용할 시 적용할 수 있는 리얼 꿀팁만 전달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서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대표적인 제품 AWS EC2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EC2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독립된 컴퓨터를 임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EC2를 사용하면 하드웨어에 선투자할 필요 없고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2를 통해 원하는 만큼 가상 서버를 구축하고 보안 및 네트워크 구성과 스토리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마존 EC2는 요구사항이나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에 따라 신속하게 규모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EC2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M5 엑스라지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장표 가장 왼쪽 소문자 M은 인스턴스 패밀리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버에 맞게 용도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표에 인스턴스 패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 5는 인스턴스 세대입니다. 숫자가 높다면 신세대로, 쉽게 말하면 더 성능이 좋습니다. 마지막 인스턴스 사이즈는 여러분의 옷 사이즈처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커질 때마다 쉽게 조절할 수 있죠. 용량이 커지면 가격도 2배로 증가합니다. 인스턴스 패밀리에 대해 알아보고 가죠. 여러분에게 맞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선택하려면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비용 절감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죠. 첫 번째로 일반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한 범용 인스턴스 M타입. 모든 리소스를 균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범용 타입인 M타입을 추천합니다. 보통 비동기 AIP 서버들은 M타입으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접속자 수가 일정한 쇼핑몰 등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죠. 두 번째로 CPU 성능을 높여서 연산 능력을 올린 연산 집합형 워크로드에 적합한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 C타입은 저렴한 가격과 컴퓨팅 최적화를 사용합니다. 메인 게임 로직을 처리하는 서버들은 C타입에서 사용하곤 하죠. 세 번째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및 세션들은 R 패밀리 타입을 사용합니다. 다른 유형보다 CPU 대비 높은 메모리 용량 구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워크로드에 적합한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순간 확장인 버스트 기능이 필요하거나 트래픽이 많이 치는 상황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면 T타입을 추천합니다. 제가 앞서 인스턴스 세대가 숫자보다 높다면 신세대이며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신상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AWS에서 버스트 기능을 가진 T타입, T2가 T3보다 올드하기 때문에 T3가 신상입니다. 과연 T2보다 T3도 비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디맨드 환경에서 가격 차이는 T2는 월 84.33달러, T3는 월 76.13달러입니다. 대부분 월보단 1년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1년 사용하면 T2에 비해 T3를 사용 시 약 98.4달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장표에서 온 디맨드를 언급했었는데요. 인스턴스의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약정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사실 때 약정을 걸어서 사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처럼요. 온디맨드는 약정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WS에서 제공하는 요금 옵션 중 예약 인스턴스라는 걸 소개할게요. 예약 인스턴스는 인스턴스의 타입, 개수를 지정해서 약정을 거는 것이고 보통 항상 켜놓는 인스턴스, 즉 고정적인 워크로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를 추천합니다. 할인율이 최대 75%이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죠. 또 다른 방법은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간단한 프로젝트, 특히 단기로 적용할 때 제일 좋은 인스턴스랍니다. 보통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스턴스인데요. AWS에서 EC2 용량을 경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급한 이벤트 당일에도 사용하기 좋답니다. 이렇게 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최적화 방법을 AWS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요금 옵션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서버 AWS 서비스는 자동 확장과 축소를 위한 오토스케일링입니다. AWS 오토스케일링 기능은 확장 가능한 리소스를 자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서비스 중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는 지표와 경보를 설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AWS 리소스와 클라우드 워치의 서비스 요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자동 서버 조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정한 값으로 리소스를 조정하는 대상 조정, 날짜와 시간을 기반으로 리소스를 조정하는 예약 조정, 설정한 값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리소스를 조정해주는 단계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예약된 조정입니다. 예약된 조정을 사용한다면 조정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접속자 수가 많은 서버라고 합시다. 리소스 사용률이 많은 시간에 트래픽이나 CPU 사용률 혹은 메모리가 80에서 100%일 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3개 추가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용률이 떨어진다면 인스턴스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비용은 감소하고 서버의 안정화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단계 조정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해 볼까요? 온프레미스에서 서버의 용량을 설정했는데 이벤트로 과부하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서버의 과부하로 다운타임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과부하에 맞춰서 서버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낭비되는 자원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탄력성을 가진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AWS 오토스케일링은 탄력적으로 부하에 맞춰서 서버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서버에서 여러분의 비용 절감 방법을 총 3가지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버에서 스토리지로 넘어가 볼게요. 스토리지입니다. AWS EBS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로 사용하기 쉬운 대규모 고성능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드디스크인데요. 필요한 만큼 구매도 가능하고 당연히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EBS는 EC2를 어태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붙일 수 있지만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컴퓨터를 여러 대 붙이는 건 불가능하죠. EBS도 동일합니다. 아마존 EBS는 임의로 읽기 및 쓰기에 의존하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과 지속적인 읽기와 쓰기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처리량이 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스냅샷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백업 및 복구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리전도 스냅샷 복구가 가능하고 스냅샷을 다른 리전에 복사한 다음에 새 볼륨의 복원도 가능합니다. 추후 마이그레이션에게도 꼭 필요한 팁이죠.
제가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요. EBS의 볼륨인 GP2와 GP3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GP2가 비쌀까요? 신상인 GP3가 비쌀까요? 네, 정답은 GP3가 더 저렴합니다. 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본 가격은 GP2는 0.114달러, GP3는 0.0912달러입니다. GP2는 1기가당 3IOPS입니다. 그럼 100기가면 300IOPS겠죠? GP3는 1기가당 3000IOPS까지 무료입니다. IOPS는 쉽게 말하면 레코드가 돌아가면서 디스크를 읽는 속도인데요.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빠르고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뜻이겠죠? 월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GP2는 월 11.4달러, GP3는 월 9.2달러입니다.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GP3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CTO의 길이겠죠? 다음은 AWS S3입니다.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로 어디서나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객체 스토리지입니다. 물리적인 스토리지는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거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해당 데이터가 손상이 되곤 하죠. 이후 해당 데이터를 물리적인 한계, 논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구성하기 마련인데 그중 방법은 객체입니다. AWS S3는 객체 기반의 스토리지이므로 내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 쓰기 때문에 저렴하고 가용성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도 가능하고 URL로 파일도 공유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S3도 비용 절감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보관 주기를 설정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보시죠. S3 스토리지 클래스에 따른 비용과 접근성에 따른 표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보관 주기 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접근을 자주 한다면 스탠다드, 자주 하지 않는다면 아카이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꺼내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면 딥 아카이브에 저장하면 되죠. 그럼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어요. 추천드리는 것은 보통 1년 주기로 데이터를 꺼내셔야 한다면 스탠다드, 2년 주기로 꺼내셔야 한다면 아카이브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비용 빈도가 높다면 S3에 저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네트워크로 넘어가 볼게요. AWS 클라우드 프론트는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가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빠른 콘텐츠 제공을 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입니다. 정적 및 동적 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빠르게 배포합니다. 여기서 캐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명령을 반복해서 검색하지 않고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영역이기도 하죠. AWS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대규모 서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엣지로부터 컨텐츠를 전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CDN이 필요한 이유는 트래픽은 거리가 멀수록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전송이 지연되기 마련인데요. 전 세계에 AWS 네트워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빠른 전송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콘텐츠 전송과 로딩 속도가 향상될 수 있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첫 번째로 디도스 방어가 무료이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쉴드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보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무료 SSL 및 커스텀 SSL 지원으로 컨텐츠 보호가 한 번 더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전송 및 보안까지 책임질 수 있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 서비스와 컨텐츠 간의 데이터 전송이 무료라고 앞장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EC2와 S3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S3예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정적, 동적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 정적 컨텐츠, 스태틱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S3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S3의 장점처럼 컨텐츠 파일을 무제한으로 저장 가능하고 공간을 넓힐 필요도 없는데 이 둘 간의 서비스는 무료이니까 나중에 꼭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동적 컨텐츠, 다이나믹 컨텐츠를 전송할 때는 이 전송을 위한 웹서버를 구성하기 마련인데요. 전송을 위한 최적화 기룡을 활용할 수 있는 EC2를 활용하는 방법. 가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미디어가 중요한 이 세상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리얼 꿀팁이겠죠? AWS 서비스를 꼭 함께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매니지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AWS RDS입니다. AWS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쉬운 구성으로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정,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MySQL, MariaDB, 오라클, SQL 서버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한 환경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엔진은 최신 패치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하기 매우 수월하시겠죠? 쉽고 빠른 구성과 반복적인 관리 작업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읽기 복제본으로 쓰기, 읽기 트래픽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적습니다. 당연히 사용한 만큼 지불하고 최소 사용 비용은 없습니다. 여기 조금 더 특별한 RDS가 있는데요. 바로 오로라입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를 위해 구축된 MySQL, PostgreSQL 호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의 높은 처리 속도와 가용성을 자랑하죠. 또한 오라클처럼 상용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가격 대비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저렴한 TCO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로라는 최신 MySQL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다중 마스터 클러스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백업분을 통해서 복구를 할 경우에는 RDS 오로라에서 어떤 시점으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훌륭합니다. CTO 분들은 한 번씩 오호라 라고 외치는 오로라, AWS 서비스 오로라를 고려해주세요. 오늘의 웨비나 요약입니다. 오늘 웨비나 여러분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셨나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AWS 서비스에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인스턴스와 스토리지를 고려하세요. 적절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CTO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용 최적화를 위한 모니터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예산을 짜봐야 합니다. 세 번째, 구매 옵션 선택하기입니다. 온디맨드, 예약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를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로 제공되는 인스턴스를 찾아보세요. AWS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최신 인스턴스 세대와 스토리지로 비용 절감을 계획하세요. AWS의 신상은 비싸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트래픽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조정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대상값에 따른 것인지, 시간에 따른 예약인지, 단계가 필요하신 것인지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세요. 클라우드 프론트, 데이터베이스 RDS 오로라 서비스도 비용 절감 꿀팁과 함께 사용하면 훨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정을 AWS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일샤크의 솔루션 아키텍트 정휘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